자, 본인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를 높여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아요.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설에는요, 창작이 필요한 논픽션 소설도 있습니다. 종횡무진 범죄 논픽션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근데 전 김유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근데 검찰의 지금 여러 가지 수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인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뭐 시점도 그렇고, 뭐 어떤 장소도 그렇고, 돈의 액수도 그렇고, 등장 인물도 그렇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검찰이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느끼는 바가 있으셔서 얘기를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그런 뭐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동안에 이렇게 언론 통해서 흘렸던 피의 사실 내용 중에서 보면 유동규 씨가 얘기했던 뭐 전달받은 박스랄지 가방이랄지 막 이런 이야기들은 길거리에서 그 박스에서 돈만 빼서 담아가지고 갈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억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100% 신뢰할 수 없다.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피의 사실들에 대해서 그런 취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오늘 지금 이제 공수처에 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부장검사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뭐 강한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수처에 묶어두고 그리고 또 장외에서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그 서명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게 이제 오늘 아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면전을 선포를 먼저 한쪽은 검찰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은 뭐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자꾸 뭐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얘기하시는데 성남시라는 그냥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지역 토착비리 범죄에 대한 수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그냥 성남시에 대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성남시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02번이나 언급된다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뇌물 부분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그 시장 당시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그 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이 그냥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해서 돈을 그냥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관성을 하려고 이제 계속 아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구체적인 관련성은 아마 영장 범죄 사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진상 실장이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뭐 그 영장에 설시하지는 못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검찰의 작전은 구속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더 진행해서 그거를 아마 이제 관련성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당사자인 정진상의 이름이 107번 등장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2번 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뭐 이재명 공소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검찰 수사의 향방은 이렇답니다. 방향은 이렇답니다. 검찰이 요즘에 이걸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자, 앞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은 한마디로 정진상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이재명도 알았느냐가 될 것이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나눈 거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는 27년의 인연을 가졌더군요. 1995년부터.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고 오른팔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과연 정진상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딱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정진상 실장은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긴 합니다만 95년부터의 인연이 그렇게 간단한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었고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정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단순히 아니다, 혐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법의 어떤 그게 사실이라면 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온 국민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진상 실장도 이재명 대표도 이거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음 주에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네. 정 실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검찰의 어떤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본 다음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정진상 실장이 포토라인에 만약에 서게 되면 뭐 하나하나가 다 기사 아니겠습니까? 정 실장에 대한 뭐 지금 사진 자료, 영상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아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를 냈네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쿨하게 버려야 될 대상은 풍산계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죠. 작년 대선 때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종합비리백화점이라고 했습니다. 종합비리백화점 정도 수가 아니라 종합비리 생산 공장이더만요. 지금 보니까요. 대표 국회의원을 배지 달고 민주당 대표라는 백을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김기현 의원은 풍산개 버리듯이 뭐 이재명 대표를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냈습니다.